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0페이지에 있는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현상,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상염색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과 두 번째는 성염색체.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하고 가계도를 분석할 수 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가계도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퀴즈 푸는 것처럼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재밌기도 한 내용입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 줄,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며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 차이가 없다. 자,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라 유전된답니다. 그리고 남녀에 따라 차이가 없다. 자, 남녀에 따라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줄 끝부분. 또 대립 유전자의 구성에 따라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자, 대립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의 유전 형질 중 하나가 귓불 모양. 그래서 귓불 모양이 어떠냐면 표현형,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분리형 귓불과 부착형 귓불이 있습니다. 우리 분리형 귓불은 뭐냐면 사람의 귀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귀가 여기 부분이 이렇게. 그리고 부착형 귀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귀 밑에, 여기는 이제 눈이고 코, 입 이렇게 있으면 귀 밑에 요 부분이 붙어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귀 밑에 요 부분이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것. 자, 그리고 분리형 귓불이 우성. 자, 그렇다면 요 밑에 이제 귓불 모양 유전의 가계도 분석을 한번 볼까요? 문제는 뭐냐면 요 밑에 물음을 보면 분리형 귓불 대립 유전자를 대문자 T, 우리가 대문자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거를 우성을 대문자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부착형 귓불 대립 유전자를 소문자 T, 이것을 우리는 열성일 때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음미의 부모와, 문제는 음미의 부모와 음미의 유전자형 무엇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분리형 남자 유전자는 일단 TT 또는 T 스몰 t. 분리형 여자도 대문자 또는 대문자 소문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착형 남자는 이렇게 소문자 소문자, 여자도 소문자 소문자일 때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 가계도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이제 네모가 남자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음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음미 여기 동생, 여기는 이거 아니면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이제 확실한 것만 써보는 겁니다. 여기도 TT 소문자, 여기도 소문자, 여기도 소문자, 여기도 소문자, 그리고 여기도 소문자. 자, 그렇다면 음미가 이렇게 소문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온 거고, 또 이렇게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문자 T를 하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음미한테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도, 요거는 엄마한테 온 거니까 엄마도 소문자 T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엄마랑 아빠랑 보면은 분리형이죠. 그래서 분리형 밑에 보면 대문자나 또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인데, 이 엄마랑 아빠는 음미한테 소문자를 줬으니까 분리형이어야 되니까 바로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미의 부모 중 아버지 부는 대문자 소문자, 엄마는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음미는 소문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가계도 분석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계속 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자, 우리가 AB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이 있는데, 이 혈액형도 유전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자, ABO식 혈액형의 대립 유전자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A, B, O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 A형은 유전자형이 AA 또는 AO, 이 경우에 A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동염색체 두 개가 하나에 A가 있고 하나에 A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A가 있고 O가 있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둘 다 A니까 당연히 A형이 나오겠지만, 이 경우에는 아빠한테는 A 받았고 엄마한테는 O 받았고, 이렇게 A고 O인데 표현형은 A형입니다. 그러면 A랑 O랑 어떤 게 우성이죠? A가 우성입니다. 그래서 A형으로 되는 거겠죠. B형도 마찬가지로 B형 보면은, 자, B형 보면은 B형 보면 B 둘 다 B니까 B형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는 B고 하나는 O입니다. 근데 하나는 O도 있고 B도 있는데 B형이면 B랑 O랑 누가 우성인 거죠? B가 우성이기 때문에 B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AB형은 왜 AB형이냐? 자, 보면은 한쪽에는 A, 한쪽은 B. 그래서 서로 우성 관계가 없습니다. A랑 B랑 서로 우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A, B형이 됩니다. 그리고 O형은 언제 O형이 되냐면, 이렇게 둘 다 상동염색체 양쪽 다 O형일 때, 그때 O일 때 O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형이라면 본인이 AA인지 아니면 AO인지는
가족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B형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 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을 예로 들면 나, 그리고 아내, 그리고 우리 집 아기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뭐 신유, 한 명은 예인이. 근데 저는 O형입니다. O형이니까, 나는 O형이니까 유전자형이 뭐가 되죠? 55가 되죠. 그래서 55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아내는 B형입니다. B형이면은 BB 또는 BO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실히 O형이니까 5인데 우리 아내는 B 또는 BO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유는 혈액형이 뭐냐면 O형입니다. O형. 그래서 신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은 55 이렇게 됩니다. 예인이는 B형입니다. B형이니까 BO 또는 BB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신유가 갖고 있는 이 요 5 하나는 누구한테 받은 거죠?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다른 5 얘는 누구한테 받았나요? 엄마한테 받아야 되죠. 엄마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B면은 5를 줄 수가 없죠. B5여야지 여기에 있는 5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유 엄마 혈액형은 뭐가 되죠? B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인이는 B5일까요? BB일까요? 자, 이 5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버지가 5 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이 B는 누구한테 받았나요? 엄마한테. 엄마의 B를 받아가지고 B를 받아서 이렇게 B5. 그래서 신유는 55 그리고 예인이는 B5 이렇게 B5인 B형 그리고 신유는 55인 O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도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을 보면, 자, 여기부터 보면 대립 유전자 5는 대립 유전자 AB에 대하여 열성. 5는 AB에 대하여 열성.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A5는 A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B5는 B형이 되는 겁니다. 왜? 5가 열성이니까. 자, 그리고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으며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어.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A, B 이렇게 있으면 서로 A, B 서로 우열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 B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A, B, O 중 2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 당연히 그러죠. 상동 염색체에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유전자형이 결론 AA이거나 AO면 A형, BB거나 BO면 B형, AB면 AB형, O면 O형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부터 한번 해보면 할아버지는 AB형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얘네들 A형, AB형, O형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유전자형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표현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B형의 유전자형은 뭐냐? AB죠. 그리고 O형의 유전자형은 뭐냐? OO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사이에서 태어난 요 A형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A5, AA 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A는 누구한테 왔느냐? 요 A는 누구한테 왔느냐? 여기에서 왔겠죠. 그래서 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여자의 엄마는 뭐만 갖고 있냐면 5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A5가 됩니다. A5. 얘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다음. 자, 여기 할아버지 보면 A형이니까 AA 또는 A5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머니 B형인데 BB 또는 B5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O형이 나왔네요. O형이 나오려면 유전자형이 5여야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5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5를 받아야 되고 5를 받아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도 5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5를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는 이 유전자형 A형의 유전자형이 AA 아니고 A5가 되고 얘도 BB가 아니고 B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또 이제 요 애기는 A형이라고 합니다. A형이라고 할 때 과연 AA일까? A5일까? 그러면 여기 아버지는 보면은 O형이죠. 55. 그러니까 O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 O형을. 5를. 그래서 이 5가 왔고 그리고 여기 A도 누구한테? 요 엄마. 요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 손자는 A5형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퍼즐을 풀듯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밑에 읽어보고 싶시다. ABO식 혈액형 유전에서는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지만 ABO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뭐 혈액형도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른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부모가 모두 부착형 귓불인 경우 자녀의 귓불 모양. 부모. 모두 부착형. 부착형은 열성으로 T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도 TT, 모도 TT.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무조건 TT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하나씩 받으니까 TT.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염색체 유전. 자, 첫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사람의 성별은 한 쌍의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6과 같이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X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Y염색체를 물려받아 성염색체 구성이 XY가 되고 아들은 XY가 됩니다. 그리고 딸은 XX가 되죠. 자, 이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다 아는 거죠.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을 반성유전,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 이걸 반성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예를 생맹, 그리고 혈유병 이런 것이 이 반성유전의 예입니다. 요것도 이제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요 밑에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남자 유전자를 보면 X는 누구한테 왔냐면
엄마한테 왔죠. Y는 아빠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 생명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X 유전자, X 염색체, X 염색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한테 이 X-인 이 생명 유전자를 받으면 남자는 그냥 생명이 돼버립니다. 자, 왜? 생명을 결정하는 건 X 염색체니까. 근데 이제 여자, 이게 중요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부, 하나는 모, 이렇게 오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온 거는 정상이에요. X-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엄마한테 온 거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생명 아님. 생명이라면 이렇게 두 개 다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이제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생명 유전자가 없을 때 이때를 보인자라고 합니다. 보인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인자 뭐냐면 하나는 유전자, 그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없을 때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생명 알아보는 건데 이거는 일일이 이렇게 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는 여기에다가 먼저 해당하는 그 유전자형이 먼저 써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정상 남자는 뭐냐면 X, Y가 정상 남자죠. 정상 여자는 XX 또는 XX 다시. 그래서 얘는 보인자라고 했죠. 보인자. 이 보인자도 생명 아니고 정상입니다. 생명 남자는 X 다시 Y. 이게 한 개만 갖고 있어도 남자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 여자는 X 다시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두 개 다 갖고 있어야지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정상인 남자 여자 그리고 생명 남자 여자인 유전자형을 먼저 써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 확실한 애들 1번 생명 남자니까 1번은 X 좀 두껍게 할까? X 다시 Y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번은 정상 여자니까 XX 또는 X 다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밑에 거를 풀어가면서 요건지 아니면 요건지 맞춰야 돼요. 정상 남자는 XY 그러니까 이거 XY 다 쓰고 그리고 생명 남자 X-Y 또 X-Y X-Y 이렇게 되죠. 생명 여자 X-X 생명 여자 X-X X-X 자, 이제 정상 여자는 요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뭐가 나올지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4번에 여기 남자에 보면 X-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X-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6번에 보면 X-인데 남자의 이 X-가 이게 하나 일로 왔으니까 또 여기 X-는 요게 와야 되죠. 그러니까는 2번에서는
유전자형이 얘인 것입니다. 얘. 그러죠. 그리고 4번은 정상 여자죠. 정상 여잔데 아빠한테 X 다시 받았으니까 정상이려면 X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정상인 요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X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아빠한테는 무조건 X 다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X를 받아야 되겠죠. X 다시 X. 10번은 아빠는 정상입니다. X. 그리고 엄마는 뭐 엄마한테 X 다시를 받아도 정상이고 그냥 XX를 받아도 정상이니까 10번은 이 두 개 다 맞아요. 그리고 14번에는 아빠는 X 다시죠. 그래서 X 다시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X 다시도 있고 X도 있으니까 얘도 확실히 뭔지 모르죠. X 다시 X 여기 보면 아빠한테 X 다시가 왔고 엄마한테 X 다시를 받으면 생명이니까 얘는 14번은 이거여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정상인 사람 중에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써보자. 여기서 이제 X 다시 갖고 있는 정상 골라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9와 12, 9 어딨어? 9와 12에게 각각 생명 대립 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를 설명해보자. 자, 생명 유전자 얘죠. 얘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죠. 그래서 할아버지 9번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 할아버지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9 이렇게 왔고, 12번에서 생명 대립 유전자가 전달된 거 얘 7번 그리고 8번 7, 8번 12번은 7번 8번 모두에게 각각 받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밑에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연습을 해야지 또 이제 실력이 쌓이니까. 자, 이것으로 해서 요번 단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